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겁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업종과 단기 투자에 적합한 업종, 그리고 우리 투자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자, 화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기 투자는 이런 것들이 좋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보령제약 보고 왔지만은 바이오 제약 업종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호재가 있다면은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호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날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날 고점을 딱 만들고 그때부터 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밀리는 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특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날을 고점으로 해서 오늘 빠져버리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료를 기대하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 파는 거예요. 우리 투자 격언에 이런 말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정확하게 이게 들어맞는 테마가 바로 남북 경협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테마일수록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반영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도 가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죠. 아까 좀 전에 그 보령제약 차트도 보셨겠지만은 엄청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현재로서 당장의 재료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다. 다만 지금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묶여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래도 수급 개선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팔 사람들은 지금 팔아서 다른 종목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올라만 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이웨이를 갈 수 있어야 되는 시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저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12월 달에 드렸던 그 바이오 제약 특집 방송을 한번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IT 업종을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IT가 왜 좋으냐면은 지금 최근에 좀 강했던 업종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IT예요. 그죠?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초에 무슨 얘기 나왔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끊겼다. 뭐 반도체 영업이익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경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내렸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IT 기업의 전반적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성장성이나 그런 모멘텀에 비해서 너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2018년도는 IT의 무덤이었잖아요. 저 위에서 이 아래까지 막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나옴으로써 그 악재를 해소하고서 올라가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아까 호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꺾이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악재가 나오고 나서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고작 바닥에서 뭐 20% 정도 올라왔는데 하락한 구간에 비하면은 너무 조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IT 업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9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종목들을 잘 보셔야겠죠. 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굉장히 우량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트렌드. 바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최근에 굉장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투자를 어디에 많이 하고 있느냐? 바로 이 IT, 특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미 따라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적 자원과 금전적인 자원들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그래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코멘트를 드린 바 있으니까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인공지능 플러스 IT
뭐 반도체주도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도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서 부산에 방문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발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도 결국에 IT 쪽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음봉 매수, 양봉 매도만 지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엔터주인데요. 엔터주 제가 최근에 얘기 진짜 많이 드리고 있죠. 뭐 엔터 하면은 연예인 소속사도 있고 또 영화 제작사도 있고 또 배급사도 있고 뭐 음원 관련주도 있고 제가 어제도 음원 관련주를 하나 드렸었는데 오늘 잘 올라갔죠. 그것처럼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사시면 좋아요. 엔터주는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일 뉴스 보면은 막 뭐 북한이 무슨 얘기하고 뭐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증시가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관련주 널뛰기 하고 그러는데 나 이런 거 다 싫고 그냥 좀 꾸준히 올라갈 만한 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글로벌 악재, 뭐 브렉시트가 터지든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그런 것과는 좀 무관한 업종들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류 쪽이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보여지고요. 글로벌 악재와는 무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류라고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 그리고 엔터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빠진다고 팔고 그냥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들만 좋은 종목들이냐? 아니죠. 좋은 종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중국 소비주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쯤부터 저는 중국 소비주를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장중방송에서 아마 드리셨을 텐데 최근에 이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도 좀 부진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에 대한 좀 의심들이 많이 있는 시점들인데 사실 지금 호재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호재는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중국 춘절 기간 동안에 이 중국인들이 어디를 많이 방문했는지 보니까 한국의 순위가 거의 10위권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안 사고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안 왔고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베트남 쪽으로 많이 놀러 갔고 일본도 많이 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호재는 없지만 아까 전에 봤던 IT주 같은 것처럼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오히려 여기서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호재를 마치 물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호재를 그냥 100% 발영해가지고 바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뭐 한한령 같은 것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오히려 악재가 나와서 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 주가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을 매수 타점으로 볼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 소비주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재가 거의 반영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정책주인데 사실 주식 투자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정책주죠. 바로. 그래서 이 정책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걸 검색하실 때 항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디에 방문을 하시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잘 적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복선이 깔려 있고 또 추진되는 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임기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들을 잘 적어 두시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 투자 노하우가 투자 아이디어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니까 올 초에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관련주. 건설하면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안 그래도 남북 경협으로 엮여서. 근데 건설 관련주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뭐 남북 경협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의 수요만으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풍부합니다. 뭐 그 3기 신도시 재료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올해 SOC 예산이 많이 늘었었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건설이나 SOC는 중장기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음봉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밀릴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매일매일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보시면서 이거 올라가네. 이거 좋다. 내려가는 거 보고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업종들은 바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사 놓으시고 제가 그때 팁 하나 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된다. 그냥 월화수목금 언제라도 좋으니까 그냥 하루 찍어가지고 그날마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서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차익 실현 준비하시고 내려갔으면은 추가 매수 준비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만 가져가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최근에 바닥에서 50% 100%씩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가능한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을 좀 볼 텐데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언급드렸던 그쪽 테마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니까 이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죠. 이쪽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인터넷 뉴스만 쳐도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게 이 뉴스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2월 달 그 말에 2월 27일이죠. 다다음 주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지율 조사 나오죠. 매일같이 나오죠. 그리고 뭐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재료가 어쨌든 살아있다 볼 수 있겠고 대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잠복하다가 나중에 뭐 총선 얘기 나올 때쯤 해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어쨌든 2월 달이 가장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가면 장기 투자지라는 마인드보다는 일단 안 가면은 정리하고 다시 추후를 노리시면 좋겠고 이번에 2월 달 넘어가면은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까지만 가지고 놀 수 있는 테마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것도 제가 야간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장중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이 신규 상장주라는 것들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테마, 제약 테마가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종목들보다 신규 상장 바이오가 더 잘 가요. 이런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던 종목은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죠?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물린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물량을 던져버리는 바람에 수급 때문에 못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면에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한 2달, 3달밖에 안 된 종목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선한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좀 이렇게 그런 젊은 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똑같은 테마를 보시더라도 신규 상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좀 탄력이 좋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북 경협주인데요. 아까 봤던 뭐 건설 SOC 쪽도 있지만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고 또 부르는 테마들이 있죠. 뭐 가스관, 철도,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이거는 제가 왜 단기로 구분을 했을까요? 바로 월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우리 뉴스 틀면은 하루 종일 뉴스 중계 나오면서 또 할 거예요. 온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2월 말이 일단 재료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 관점으로 보시고요. 완전 바닥에 있는 우량주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도 돼요. 다만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실 겁니다. 그쪽 테마들은 이번 월말이 끝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 안에만 거래한다라고 디데이를 정하고 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단타해야 될 종목에 장기 투자가 들어가서 손실이 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몰캡인데요. 이 스몰캡은 흔히 말하는 소형주예요. 소형주들인데 이 소형주 중에서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리기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데다가 대주주의 지분이 좀 부족한 종목들을 조심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재무 상태가 멀쩡한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형주 올라간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몰캡, 작은 종목들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다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좋지만 재무 상태가 깨끗한 거를 보자. 예를 들어서 코스닥 기업인데 4년 연속 적자다. 3년 연속 적자다. 관리 종목이다. 이런 거 거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종들을 제가 구분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나는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 나는 둘 다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한쪽도 잘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어느 한쪽 먼저 마스터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아요. 내 적성에 맞는 것부터 한 다음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도 틀리고 공략하는 방법도 틀려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혼선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단타로 들어갔는데 장기로 물려있는 경우. 그죠? 이거 단기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손실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인데 매일매일 그거 열어보면서 노심초사하다가 너무 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급등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길게 볼 종목은 빠지더라도 길게 보시는 게 맞고 단기로 보는 것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쉬워도 자르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체크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들인데요. 심리적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제 거래하시다 보면은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 자랑하잖아요. 그죠? 뭐 나는 오늘 수익을 못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오늘 뭐 해서 막 상한가로 수익을 냈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 사람이 그것만 수익 내고 다 썩어 있는지는 모르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배제하고 내가 합리적인 전략을 세웠으면은 그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드릴 때도 종목만 받지 마시고 꼭 전략까지 같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됩니다. 종목을 받았을 때 왜 이 종목을 주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종목이 갈 경우와 가지 못했을 경우를 전부 다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완성되면은 단기와 장기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딱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전부 단기 업종으로만 넣어놓으면은 바빠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점심 때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장기 투자로만 넣어놓으면 심심해 버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분해놓고 아까 그 사연 아까 들어왔던 것처럼 여행 가고 싶은데 종목 때문에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우량주 쪽으로 심어놓고 갔다 오시면 무럭무럭 자라 있겠죠? 그런 것처럼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주들이 굉장히 돈 벌기 좋은 업종이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과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보아라. 특히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일정을 체크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책주들이 결국에는 시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아무리 주가가 하락해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작년부터 얘기했었던 수소차에 투자했던 분들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올라가지 않았던 업종에 투자한 사람들은 시간은 걸려도 이 순차적으로 어떤 그 올라가는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끝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